안녕하세요. 가온중고차 문요한 딜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셀토스 출시 이전에 가장 높은 판매율,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던 현대 코나 1.6 디젤 모던 차량입니다. 일단 일단은 뭐 이제 출시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코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린다면 이 차량 디젤 차량이에요.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 리터당 12km가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젤이잖아요. 토크도 짱짱하지만 리터당 16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고속연비 조금만 관리해주면은 18km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효율성 좋고 실용적인 소형 SUV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 차종으로는 티볼리 QM3 그리고 트랙스 이 사이에서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경쟁 차종들보다 조금 더 좋다고 판단되는 건요. 일단 연비도 연비지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바로 미션인데요. DCT 7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쟁 차종들이 아직도 6단 미션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7단 미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은 지금 봐도 조금 획기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은 산타페 TM이나 뭐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이 헤드라이트를 아래 위로 분리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잖아요. 현대차의 뭐 아이덴티티처럼. 근데 처음 이 분리형 헤드라이트를 적용한 게 바로 코나입니다. 처음엔 되게 실험적인 컨셉카 같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위쪽으로는 주간등, LED 주간등이랑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고요. 이쪽은 또 뿔 같은 거를 하나 내가지고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가미를 했어요. 그리고 상향등, 하향등은 이 밑쪽으로 깔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성으로 뭔가를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디자인적으로 뭔가 분리되어 있을 때 좀 더 이쁘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기능이 무슨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그릴 디자인, 전반적인 본넷 디자인도 그렇고 소형 SUV지만 그냥 뭔가 투박하거나 그냥 재미없는 차가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젊은 소비층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차량입니다. 이쪽 위쪽은 지금 청옥색이에요. 기본 컬러는 청옥색이라고 해가지고 녹색보다는 조금 연한 색이거든요. 근데 이런 범퍼나 아니면 휀더 이런 디자인 쪽으로는 무광 블랙 몰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관리적으로 수리적 요소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쪽이 사고가 났을 때 찍히거나 그러면 여기만 떼내서 분리해서 새 걸로 교체하면 돼요. 도색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나오는 좀 고급형 SUV나 고급형 세단들에 들어가게 원톤으로 여기가 돼 있다면은 부셔지면 전체를 교환해야 되고 또 도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비용도 많이 나올 뿐더러 관리적으로 조금 더 안 좋겠죠.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될 부품까지 교환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일단 휠은 조금 실망스럽거든요.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휠이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이 차체에 잘 어울리는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 리피터는 조금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소형 SUV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작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측면이나 후면에서는 그래도 좀 인식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넓게 더 파줘도 되는데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옆라인 캐릭터 라인으로 보면은 코나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확실히 느껴져요. 여기서는 한번 찍고 들어가고 이 밑에서가 조금 특이하거든요. 이 밑에도 이 사이드 스커트를 무광으로 해놔서 교환이 쉽도록 돼 있는데 여기를 약간 이렇게 굴곡을 줘가지고 코나만의 캐릭터의 라인을 잘 살려냈습니다. 가장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 휀더 부분이에요. 여기서 굴곡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옆 라인은 그래도 조금 심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뒷 라인부터는 굉장히 굴곡을 많이 짓고 찝어놔서 그리고 이쪽도 스포티하게 이런 스포일러, 루프 스포일러를 적용해가지고 디테일로 봤을 때 와 굉장히 잘 달리는 차.
꼭 벨로스터 N을 보는 것처럼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랑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분리형이에요. 분리형으로 돼 있고 이런 데도 무광으로 사용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교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뒷부분은 사실 앞부분보다 더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앞부분은 사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뒷부분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트렁크 공간이겠죠. 소형 SUV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는 아쉽게도 안 들어가요. 뭐 아무래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사치죠 사실. 예, 뒷공간 트렁크 공간이 제일 중요한데 소형 SUV지만 그래도 괜찮게 짐을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모차라든지 조그만 캐리어 아니면은 캐리어 큰 것도 하나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긴 짐이나 좀 큰 짐을 실으실 때는 폴딩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짐칸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어차피 이 차량은 뭐 4인 가족, 5인 가족이 그리고 뒷 종승사가 성인이나 체구가 큰 분들이 타시는 차량은 아니에요. 대신에 폴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으로 이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공간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 코나 1.6 디젤 모던 실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뭐 앉아서 느껴지는 건 디젤 차량이지만 진동이나 소음이 굉장히 느껴지지 않는 정도. 1.6 다운사이징 엔진이기 때문에 GDI 엔진도 이러면 탁탁탁탁탁 거리는 점화 플러그 코일 터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나 조금 더 큰 정도일 뿐이지 뭐 진동이 발 밑으로 올라온다든지 핸들 떨림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합격점. 그리고 실내 공간은 보조석이랑 운전석 간의 거리가 준준형 세단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 공간 1열 이 공간은 굉장히 잘 뽑아냈어요. 경쟁 차종인 티볼리랑 QM3 트랙스가 있는데요. 일단 이 전고 위치나 이런 걸로 느껴지기에는 티볼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사실 QM3랑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SUV스럽게 승차 위치, 전고 위치가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시야각도 그렇고요. 근데 이 차량은 준준형 세단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설정되어 있고 QM3나 트랙스보다는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시야각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남성 운전자분들보다는 여성 운전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운전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이패스 룸밀러, 이거 얼마 안 하는데 안 넣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ECM 룸밀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역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광각 시야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후방 주차에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이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에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은 꼭 이 정품 내비게이션 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내비가 좀 멍청해가지고 정품 안 쓰신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별도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추가해서 보시는 게 좋고 이 차도 추가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센터 페시아 밑으로는 정말 허접해요. 사실 싼 것도 알겠고 소형 SUV인 것도 알겠는데 이런 자재도 대부분 플라스틱 아니면 우레탄을 사용하고 가죽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도 이게 좀 자동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을 좀 넣어줄 만도 한데 그냥 이 옛날 구형 프라이드에나 들어갈 법한 수동 다이얼을 다 넣어놨어요. 물론 시인성도 좋고 뭐 버튼들도 큼지막 해가지고 차량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시원시원하게 이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대기아차답게 적재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높거든요. 이 밑으로는 이 빈 공간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해놨고요. C거잭도 2개를 제공하고 있고 USB 단자, 억스 단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어봉 쪽에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를 제공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컴포트 에코 스포츠라고 해서 출력에서 뭔가 차이가 나거나 배기음에서 차이가 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연비를 포기하고 잘 달리거나 아니면 연비로 주행하거나 그 차이를 조금씩 미묘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죠.
대신에 이 차 디젤 차량이고 연비 리터당 16km를 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코 모드로 놓고 달리시면은 조금 더 기름값은 더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소형 SUV이기 때문에 딱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없고요. 적재 공간, 수납 공간 정말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핸들 디자인도 굉장히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제가 현대기아차에서 칭찬하는 거 바로 계기판인데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어요. 시인성, 가독성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앞에서는 사실 소형 SUV이기 때문에 뭐 많은 것들을 더 설명드릴 건 없어요. 이 차는 그냥 소형 SUV답게 가성비 넘치게 딱 그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나쁘거나 더 좋거나 한 거는 없고요. 사실 놀란 거는 공간적인 거. 소형 SUV면 무조건 작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근데 1년 공간은 이 양 옆으로도 그렇고 이 승차 위치 그리고 이 시야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눈여겨서 보실만 하고요. 티볼리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괜찮은 편이고, QM3나 트랙스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주행 스타일이 나는 좀 높은 차를 원한다 하시면은 QM3나 트랙스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실 만하고, 낮아도 되니까 SUV스러운 이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한다 하시면은 바로 이 차입니다. 그럼 뒷열 공간은 어떤지 뒤에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나 뒷열로 한번 넘어 봤습니다. 일단은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좁진 않다. 헤드레스트 공간도 굉장히 널널해요. 그리고 레그룸도 한 요 정도는 남거든요. 앞좌석은 제 키에 맞게 설정을 해놨어요. 굉장히 편하게 넓게, 최대한 넓게 설정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뒷공간이 뭐 다리도 못 필 정도로 그렇진 않습니다. 이 현대기아차가 이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는 진짜 좀 일가견이 있는 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무릎 공간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펴면은 뭐 허벅지 밑에가 좀 뜬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고문받는 듯한 자세로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리를 조금만 앞으로만 내밀어도 좌판이 허벅지를 완전히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차가 5인승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자세로 제대로 앉아 있는데 헤드레스트 공간이 많이 남아서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 탄다, 그러면 이렇게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는 5명이 절대 못합니다. 4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수납 공간이 아예 없어요. 뒷공간에 뭐 컵홀더도 하나도 없고 뭔가 수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뒷열에 타시는 분이 커피라도 한 잔 들고 탄다고 하면 계속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만족스러운 거는 당연히 시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트에서는 일가견이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이 차가 뒷열이 폴딩은 되는 대신 각도 조절은 안 되거든요. 각도 조절이 안 되면 거의 수직으로 등받이를 유지한 채로 달려야 되는데, 이 차량 등받이가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조금 넘어가고 그리고 등을 싹 감싸주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트랙스를 촬영했잖아요. 트랙스 같은 경우에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코나는 확실히 그게 불편함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트랙스가 이 레그룸 공간은 조금 더 낫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 착석감이나 이런 거는 코나가 좀 더 낫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이 코나에 대한 설명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코나 1.6 디젤 모델이죠. 모던 등급 중고차 리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은 실외는 굉장히 깔끔하고 청옥색인데, 이 차가 원래 처음에 코나가 출시됐을 때 굉장히 밀던 색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 아주 끝내주죠. 이 차량 2018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29,000km를 주행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상태, 미션 상태 굉장히 좋고 소모품 관리도 잘 돼 있고, 특히 신차 AS 보증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아마 모던 등급에서 옵션 이것저것 추가해가지고 신차 출고를 받으셨을 때 아마 2,500만원 정도의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가격이 딱 그렇거든요. 근데 이 차량 지금 중고차로 1,71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경차 한 대 가격 날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게 실용적인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차종인 QM3, 티볼리, 트랙스 차량들도 많이 보유되어 있고요. 코나 같은 경우에도 이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다른 색상들로도 여러 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가온 중고차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또 좋은 차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